오늘은 이제 명제 시스템 이제 강의를 좀 할 거고, 어떤 수학적인 지식 때문에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명제의 시스템을 몰라서 뭐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든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같은 어떤 시스템적인 걸 몰라서 사실 틀린다라는 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명제 시스템 이제 수업을 좀 하게 될 거고, 일단은 너희가 얘들아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다.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가 딱 이분법적으로 판별을 할 수 있는 어떤 문장 또는 이제 식,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맞니?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명제랑 조건을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먼저 내가 이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명제를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야, 얘들아. 조건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하나의 이제 집합으로 봐도 상관이 없거든, 얘들아. 집합으로 봐도. 여기 좀 어렵게 나와 있어, 얘들아. 뭐 미집수를 포함하고 있어. 미집수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조건은 집합이야.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뭐 x는 짝수이다 라고 내가 얘들아 어떤 조건을 이렇게 예를 들게 되면, 조건은 소문자 알파벳 P, Q 이런 걸 많이 쓰니까, 자 얘들아, P라는 조건이 이제 x는 짝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얘들아, 어떤 Q라는 조건이 존재해서 x는 자연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사실상 얘들아 P라는 방금 내가 얘들아 P라는 조건은 명제는 아니야. x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x가 짝인지 홀인지 뭐 알 수가 없지, 그지? 이거 자체가. 당연히 얘들아 q라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지 명제가 아니라고. x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x가 자연수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별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PQ로 내가 표현을 했는데, 다시 말해 조건이 있다는 건 우리가 얘들아 짝수이다를 만족하는 집합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 맞니?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적게 되면 Q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자연수이다. 그럼 자연수인 걸 만족하는 어떤 집합이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집합은 이제 대문자 알파벳을 우리가 많이 써왔잖아. 그래서 대문자 P집합, 이제 대문자 Q집합,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조건이 있다라는 건 집합이 있다. 조건이라는 것도 명확해야지, 그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창규보다 잘생긴 사람들의 조건이다, 뭐 잘생긴 조건이다, 혹은 잘생긴 사람들의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대부분 뭐 이렇게 뭐 공집합이다 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맞아, 몇몇 친구들은. 그래서 너희가 집합이라는 것도 뭐 예쁜 꽃들의 집합, 뭐 키가 큰 사람들의 집합, 이런 게 집합 안 된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집합이라는 건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내가 이제 이분법적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어떤 원소가 무조건 얘들아 어떤 원소는 그 집합에 들어가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쯤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집합의 기준이 명확한 것처럼 명제에서 이제 조건이라는 기준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사실상 어떤 조건에 대해서 그 조건이 참이 되도록 만족하는 집합, 쉽게 말해서 요 밑에 있는 집합들 있지, 이 집합을 조건 P의 진리집합, 이 밑에 건 조건 Q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해서, 요즘 밑에 먼저 나오지 얘들아, 요거는 설명 자체가, 그지? 그래서 어디 갔니 얘들아, 진리집합 나온 거. 여기에서 여기에 두 조건의 PQ의 진리 집합을 우리가 이제 대문자 PQ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너희도 얘들아 이제 집합이 존재한다 라고 받아들여 줘도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일단 얘들아 조건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명제라는 건 뭐냐 하면 얘들아, 이 명제라는 것은 우리가 밑에 거 먼저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명제라는 건 만약에 얘들아 P라면 결론적으로 Q도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P이면 Q도 되니? 라는 얘들아 어떤 문장 혹은 식을 우리가 명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명제가 성립을 하게 되려면 집합이 최소한 이제 2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지. 만약에 얘들아 P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것이 Q라는 조건도 만족을 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이 Q를 만족을 하면 이제 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되겠지. 맞니?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거, 요거 위에 거 잠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얘들아, 만약에 얘들아, P이면 Q이다 라고 해서 내가 짝대기를 한번 좀 그어볼 수 있도록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만약에 X가 짝수라면 X는 자연수도 되니?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짝수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수 집합 안에도 다 들어있니? 그것을 집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P를 만족하는 얘들아 진리집합 P가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에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과 같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자, 밑에 다시 가서 이제 어떤 명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집합을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 준 거야. 그래서 만약에 P면 Q도 되니? P이면 Q이다. 참이냐 거짓이냐? 즉 얘들아, 우리가 P라는 집합이 방금 본 것처럼 Q라는 집합에 들어가면 이제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얘들아 거짓이다 라고 판별을 하게 되는 거지. 요거 자체가.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얘들아, 경기도 시민들이면 한국 시민이다. 뭐 경기도민은 한국 시민이다. 경기도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 혹은 뭐 경기도 땅이라고 할까 얘들아. 뭐 괜히 또 뭐 경기도 외국인도 살아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경기도에 있는 땅은 얘들아 한국 땅이다 라는 말은 당연히 우리가 맞는 참인 명제로 받아들여 줄 수가 있어. 이해돼? 요걸 요렇게 한번 해보자 얘들아. 여기 조금 다른 명제로 가보자. 우리나라에 얘들아 되게 많은 어떤 아이돌 가수들이 있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아이돌이면 남자다라고 내가 명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우리나라 아이돌들은 다 남자다. 다시 말해서 얘들아, 아이돌 집합에 있으면 남자라는 집합에 들어간다.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너희는 얘들아 거짓이다 라고 판별해 줄 수가 있어. 맞니? 자, 우리가 이것을 아이돌의 집합이 남자의 집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거든. 이거 자체가. 자, 얘들아, 너희가 아이돌의 집합이 있고 남자의 집합을 내가 그려보고 전체 집합을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게 되면 너희가 알다시피 모든 아이돌들이 남자는 아니야. 그치? 뭐 트와이스도 있고 소녀시대도 있고 여러 이제 그룹들이 있게 되는 거고. 맞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니야 아이돌은 다 남자야 라고 우기게 되면 너희는 이제 발레라는 걸 들어줘야지 되는데, 그 발레라는 건 어떤 걸 들어야 돼 얘들아? 발레를 들 때는 아이돌이면서 남자는 아닌, 다시 내가 이걸 P조건이라고 하고 얘들아 이제 Q조건이라고 하게 되면 P이면서 Q는 아닌 것들을 우리가 얘들아 발례로 들어줘야지 돼. 즉 얘들아 쉽게 말해서 P집합이 Q집합에 들어가질 않잖아. 아이돌의 집합이 얘들아 Q집합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발례라는 건 뭐냐 하면 P이지만 동시에 Q는 아닌, 봐봐, 아이돌이지만 교집합 동시에 남자는 아닌, 즉 얘들아 이건 여자 아이돌을 발례로 들어줘야지 되는 것이고, P교집합 Q의 여집합은 너희가 P차집합 Q다 라고도 이제 쓰는 거 이미 알고 있지. 그치? 이렇게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반례의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반례의 집합은 어디에 있다? P-Q 이렇게 차집합에 존재한다라는 걸 꼭 알아줘야지 돼. 그러니까 사실상 얘들아 그 명제의 참거짓을 물어보는 것은 어떤 집합이 그 다른 집합에 부분 집합으로 포함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과 정확히 이제 일치한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P-Q라는 집합이 어떻게 되는 거니? 이제 존재한다. 그럼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짓이 되겠지. 너희가 이제 반례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뭐 이상한 걸 막 우겨 어떤 애가 틀렸는데, 그러면 뭐 니네도 이제 말싸움 하다 보면 뭐야 이건 안 되잖아. 이건 있으니까 네 말은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명제도 트와이스 봐봐. 아이돌이지만 남자가 아니니까 이 주장은 틀렸다라고 우리가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예시를 들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반례다라고 들어주게 되는 거지. 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희가 이런 거는 좀 확실하게 좀 알아줄 수 있도록 하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들아, 반례가 존재를 하면 당연히 얘들아 어떠니? 반례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만약에 얘들아 P-Q가 공집합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얘들아 P가 Q에 쏙 들어가는 경우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지. 아까 P가 Q에 들어가면 내가 참이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P가 Q에 들어가게 되면 P 빼기 Q가 공집합이야. 즉 반례가 없어. 반례가 없으니까 그 명제는 얘들아 어떠니? 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지. 됐니? 그래서 간단하게 얘들아 오늘 지금까지 얘들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조건이 있어. 조건은 집합이야. 그래서 그 집합의 포항 관계를 이제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할 거야. 만약에 P라면 Q도 되니? 뭐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로 이제 써서 P이면 Q이다. 참이 되려면 P집합이 Q,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거짓이 되는 거고,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들아 P-Q는 무언가 존재하겠지. 그것이 존재하면 그것을 우리가 반례다라고 하는 거고, 참이라면 P- 이제 Q 집합이 어떠니? 공집합, 즉 반례가 공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그 명제는 이제 참이 된다. 반례가 없으니까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요거를.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어떤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얘들아 뭐 경기도 집합은 한국의 집합에 들어간다. 참이냐 거짓이냐? 이건 참이 된다라는 게 얘들아 어떠니? 경기도의 집합이 대한민국 한국의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겠지, 그지? 됐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얘들아 너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 경기도라는 진리집합에서 한국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빼주게 되면 공집합이 나오게 되지, 그치? 근데 경기도에서 한국 걷어내면 공집합 나오지, 이 정도는 알지? 그래서 반례가 없다. 그래서 이제 참임 명제가 되더라.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P면 Q이다 라는 게 이제 문장이나 식으로 주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맨 위에 좀 어렵게 써놨지. 이제 명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됐니?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아까 내가 조건이 있다 라고 해서 조건은 집합이랑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봐줄 수가 있는데, 자, 조건의 부정. 우리가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진리집합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집합에서 집합 P가 있다면 얘들아 P의 여집합도 우리가 배웠지, 그치?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집합이 있으면 그것에 이제 여집합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조건 P가 존재를 하게 되면 그 조건 P의 부정, 이렇게 물결 표시 P라고 써서 얘들아 이제 not P다라고 이렇게 읽어줄 거야. 영어에서 뭐 not이 뭔지 알지?
맞아. I am a teacher. 어이씨. I am not a teacher?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not을 붙이면 괜히 말했어. 이 teacher가 안 되는 거잖아. 그치? I'm not a teacher지? I am a not teacher? I'm not a teacher인 것 같아, 얘들아. 미안해. 괜히 삽질했어. 아무튼 간에 얘들아,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 무엇이냐 얘들아, 미안해. 다시 P, 어떤 조건 P가 이제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얘들 not P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X는 짝수이다 라는 조건에 이제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가 아니다. 뭐 자연수에서 짝수가 아니면 홀수를 이제 이야기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들아, 진리집합 P가 있었어. 우리가 P의 여집합을 이미 생각을 했잖아. 얘들아, 짝수의 집합의 여집합은 홀수의 집합일 거 아니야. 전체 집합을 자연수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실상 이건 처음 배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너희가 부정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얘들아, 뭐랑 비슷하게 되는 거니? 이거는 여집합과 굉장히 비슷하게 우리가 봐줄 수가 있겠지. 됐어. 그래서 명제의 조건의 부정. 그러면 집합의 여집합을 배우는 거구나. 별거 없겠구나, 요거 자체는. 맞니? 자, 그래서 이 밑에 나와 있는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되면 요거 자체가 어디 갔니, 얘들아? not P의 부정은 P이다 라고 했는데, 당연히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P의 여집합을 이제 P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맞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는을 우리가 뭐라고 썼니? 이제 P, 여기다 좀 다시 한번 쓸게. 너희가 이제 P 또는 Q다. 이거 다른 말로 우리가 P 합집합 Q다 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의 부정이니까 이거 전체에다가 not을 붙였지. 그 말은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이거의 여집합을 이야기하게 된 거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니네 P의 여집합이 not P지. 그 다음에 and가 될 것이고 이제 not Q가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린 집합의 드모르간의 법칙을 배웠어. 됐어. 그래서 우리가 not P 그리고 이제 not Q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지. 맞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뭐 P and Q의 부정이 not P or 이제 not Q다라는 것도 이렇게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로 바뀌었지. 또는이 그리고로 바뀌었다라는 거. 집합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그 다음에 그리고의 부정은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또는이 되더라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 알아둘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위에 거부터 첫 번째 거 하고 내가 밑에 가서 명제의 참거짓에 대해서 이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제의 조건의 부정은 여집합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얘들아 사실상 생각을 해봐. 조건이 있다, 집합이 있어. 조건이 있으면 집합이 있어. 명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집합의 부분집합, 포함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됐니? 거기에다가 우리가 얘들아 이제 집합의 여집합, 명제, 조건의 이제 부정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치? 됐니?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까지 너희가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얘들아 이제 비슷해. 집합이란 거의 얘들아 이제 정말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만 사실 바꾼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야 P면 Q에다가 참이냐? 라고 물어보면 P집합이 Q집합에 들어가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일치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똑같이 이제 봐줄 수가 있어. 됐니? 이거의 연장선 상에서 우리가 이제 밑에 것까지 간 다음에 조금 이제 부연 설명 추가를 하게 될 건데, 명제의 역과 이제 대우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의 역이 Q이면 P이다야. 됐니? 그러니까 이건 뭐 외워야지 어떨 거야. 그러니까 역하면 거꾸로 역자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니까 P이면 Q이다. 역 명제는 Q이면 P이다.
그 다음에 얘들아 P이면 Q이다의 대우 명제가 이제 자리도 바꾸고 낫도 붙였지 얘들아. 낫 Q이면 낫 P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지.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외우는 거야 얘들아. 어떤 명제 역은 자리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우는 자리도 바꾸고 이제 부정도 해줘야지 되는 건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경기도의 집합이 한국의 집합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게 되면 이건 참 명제가 됩니다. 됐니? 그래서 이걸 기준 명제라고 할게. 이게 이제 P이면 Q 명제야. 그럼 이거에 얘들아 역 명제는 뭐가 되는 거야? 한국이면 경기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봐라. 이게 참이다 라는 것은 P집합이 Q집합에 들어가. 근데 너희가 보다시피 P집합에 Q집합이 항상 P집합이 Q집합에 항상 포함된다라고 해서 Q가 P에 꼭 들어가는 건 아닐 수 있잖아. 그치? 한국이 경기도에 들어가지는 않지, 그지? 됐니? 그래서 그렇게 얘들아 본인 명제가 기준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영명제가 항상 참인 것은 아니야, 그지? 맞아. 그래서 좀 조심해줘야 돼. 우리가 얘들아 많은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뭐 수능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P이면 Q이냐? 라고 물어본 것을 본인도 모르게 얘들아 역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너희가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얘들아 이 기준 명제의 대우 명제 한국의 여집합이면 경기도의 여집합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면 P의 여집합에 들어가냐? 니네 잘 봐. Q집합은 더 컸기 때문에 얘들아 Q집합의 여집합은 어떠니? 더 작아지게 되는 거 맞아? 예를 들어서 니네 경기도의 여집합은 뭐 이렇게 전라도도 들어가고 뭐 경상도도 들어가. 근데 한국의 여집합은 어떠니 얘들아?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걸 포함할 수가 없지, 그치? 됐니? 그래서 언제나 얘들아 이 명제는 참이 되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P가 Q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라는 것은 이제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들아.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명제 역시 무조건 얘들아 이제 참이 되는 거고. 맞아. 원래 명제가 거짓이라면 대우 명제도 이제 거짓이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나중에 문제로도 보겠지만 우리가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거가 좀 어렵다면 not Q이면 not P이다를 대신 판별해서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문제들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봐볼 수 있도록 할 거고. 됐니? 그래서 일단 여기 내용 설명이니까 요 정도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맨 밑에 얘들아 이제 필요 조건과 이제 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맞아. 그래서 그 너희가 이거는 이게 좀 외워줘야도 되는 건데 참이라면 얘들아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화살표가 조금 얘들아 두껍게 되지. 두 줄 화살표 이렇게 나타낼 건데 됐니? 이거에 우리가 얘들아 수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참일 때만 말할 수 있는 거야. 참이라면 이 왼쪽에 있는 이 P를 Q이기 위한 그 주어가 중요한 거지. P는 충분 조건이다. 얘들아 얘를 이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쪽에 있는 얘들아 Q를 우리가 얘들아 이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쏘는 놈을 Q가 되기 위한 이렇게 주어만 봐봐. 충분 조건 Q는 이제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들아 한국이면 경기도이면 한국이다. 그럼 경기도는 얘들아 뭐가 돼? 한국 조건을 위한 이제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한국은 경기도가 되기 위한 이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너희가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너희가 예를 들어서 뭐 P라는 조건이 X는 이제 뭐
2의 배수이다 라는 조건이고, Q라는 조건이 X는 이제 짝수이다 라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너희가 보다시피 이제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동일하지.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되니까 P2면 Q2다 라는 것도 알고, 반대로 얘들아, Q이면 P이다. 그러니까 Q 집합이 P 집합 안에 들어가기도 하지, 그치?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어떤 이 화살을 쏘니까 충분 조건도 되면서 필요 조건도 될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지. 그래서 그럴 때 얘들아,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쏘기만 하면 충분 조건, 맞기만 하면 필요 조건, 둘 다 해서 진리집합이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알겠니? 그래서 이건 암기해 줘야지 돼,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뭐 뒤에 문제 이제 나중에 풀어보면 또 나오겠지만 말장난이 있어. P이면 Q에다가 참이다. 한번 써볼까, 얘들아, 너희가? P이면 Q이다 라가 참이다. 그럼 다른 말로 얘들아, P의 진리집합 P가 Q로 조건의 진리집합 Q에 들어간다. 자, 얘들아, P는 이제 Q이기 위한,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 혹은 Q는 P이기 위한 이제 필요 조건이다, 이런 말들 다 같은 말로 봐주면 되는 거고, 이게 국어적으로 너희가 뭐 이렇게 뭐가 모이기 위한 뭐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논설문 같은데 사설 같은 거 보면 가끔 나오기는 해. 이런 것들이 막, 그래서 뭐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뭐 이렇게 밝게 하기 위한 뭐 무슨 필요 조건이기는 않지만 뭐 충분 조건이나 뭐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사실 국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막 이 수학의 용어가 마음에 와닿진 않기 때문에 너희가 요령으로 좀 외워볼 거야, 요거를.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좀 볼 거니까 한번 시청을 해봅시다, 이거를. 트와이스의 쯔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시간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긴장됩니다. 긴장됩니다. 자, 찌. 쐈습니다! 오, 7점이시죠? 7점. 좋아요. 좋죠. 네, 너무 빨리. 위치나. 자, 방금 얘들아, 화살 쏘는 거 봤지, 그치? 화살 이렇게 쏘는 거, 그치? 봤냐? 화살을 쏠 때 물론 조금 소리가 좀 잘 안 들리긴 했는데, 얘들아,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축 날아갈 때, 얘들아, 화살이 날아갈 때 이렇게 쭈이가 쐈을 때 이렇게 총 소리 나는 거 봤어, 얘들아? 이렇게 화살이 총 소리가 나. 이렇게 P에서 화살을 이렇게 쏘는데, 맞아. 그래서 화살이 이렇게 줄 튕긴 소리가 총 소리가 나지, 그치? 그래서 P를 우리가 이제 충분 조건이다. 맞아. 그렇게 이렇게 퉁퉁퉁퉁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아, 너희가 화살 튕기는 소리 충이라고 해줘야 돼. 물론 얘들아, 관역이 있었지만 얘들아, 이게 관역에 탁 이렇게 꽂히게 되면 얘들아, 이게 어떻게 되니? 화살 맞으면 이제 피가 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Q를 피가 나니까 이제 필요 조건. 그래서 화살을 이렇게 퉁 소리가 나고 얘들아, 화살 맞으면 이렇게 피 해가지고 얘들아, 이게 필요 조건이 되겠지. 그래서 너희는 얘들아,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되는지를 일단 알아줘야지 되고, 이제 쏘는 놈을 충, 맞는 놈을 필이다 라고 이렇게 외워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명제에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이제 거의 끝나게 된 거고, 이제 한 가지 내가 좀 이야기하는 게 얘들아, 집합에서 이야기하는 거가 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뭐 3단 논법 같은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얘들아. 뭐 이렇게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집합은 죽는 것의 집합에 들어가지. 사람만 죽는 건 아니잖아, 그치? 뭐 강아지도 죽고 고양이도 죽을 수 있고. 자, 얘들아, 소크라테스는 이제 사람이다. 그럼 너희가 생각을 해봐. 소크라가 사람인데 사람이 죽으니까 새로운 결론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크라가 사람인데 사람이 죽는다라고 해서 소크라가 죽는다라는 새로운 결론을 도달했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3단 논법이다라고 해서 소크라테스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을 좀 했어. 이렇게. 물론 얘들아 뭐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겠지만 이거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소크라테스가 살아있는데 제자가 스승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뭐 사람이죠. 뭐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죽겠네요. 뭐 이렇게 깜짝대거나 이러진 않았어, 얘들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3단 논법이라는 건 가볍게 좀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고 요거는.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까지가 이제 명제에 대해서 이제 집합으로 내가 어떻게 설명한 거잖아, 모든 것을. 근데 딱 한 가지 얘들아 집합으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딱 하나 요것만, 그러니까 명제의 짜투리로 그냥 하나 기억을 좀 해줘 얘들아. 명제의 짜투리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집합으로 설명을 하기가 얘들아 힘들고 좀 애매해. 그래서 얘들아 딱 요 내용 하나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은 거의 명제 이꼴 집합이었는데 요거 하나만 내가 이제 부탁을 좀 하게 될 건데, 자 얘들아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얘들아 모든 x에 대하여 의 부정은, 모든의 부정이 어떤이더라. 즉 얘들아 all의 부정이 이제 sum이 되더라. 뭐 어떤의 부정이 모든 되는 건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너희가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문제를 좀 보게 될 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를 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너네 학교에서 뭐 이렇게 등교 조사를 했다 치자. 학교에 어떻게 등교를 하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라는 명제의 반대 상황. 얘들아 사실 대부분 학교에서 모든 친구들이 버스를 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근데 이거를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버스를 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 왜냐면 버스를 다 안 타는 건 아니잖아. 니네가 이제 등교하는 친구들만 봐도.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모든 사람들이 버스를 탄다가 아닌 부정의 상황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버스를 타지 않는다. 혹은 얘들아 버스를 안 타는 사람도 있다.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얘들아 모든이 부정이 얘들아 never가 아닌 거지. 그치?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이제 all의 부정이 이제 some이다라는 거. 됐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한 번만 이제 성립을 해도 되는 거지, 정말.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면 언제나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한 번만 성립해도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막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맞아? 너 이놈의 새끼는 뭐 맨날 핸드폰만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막 혼내잖아. 그치? 맨날 핸드폰만 한다. 얘들아 엄밀히 말하면 어떠니? 그것은 거짓 명제를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지. 너희가 얘들아 항상 핸드폰을 하는 건 아니잖아. 어떤 날에는 얘들아 공부를 하기도 해, 가뭄에 콩나듯. 맞아. 어떤 시간에는 얘들아 핸드폰을 하지 않는 시간도 분명히 존재하지. 이해돼?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얘들아 부모님한테 혼날 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면 아니야 엄마, 나는 어떤 시간에는 핸드폰을 하지 않는 시간도 있어. 맞아. 뭐 이렇게 밥을 먹는 시간도 있고, 맞아. 나 핸드폰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다른 거 운동하면서 노는 시간도 있어. 나 항상 핸드폰을 하는 건 아니야. 엄마는 거짓이야.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지, 그치? 뭐 현실에서 그러면 얘들아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저녁에 콩나물밥만 나오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수학적으로는 이제 틀렸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가 얘들아 명제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얘들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명제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내가 왜 자꾸 시스템을 강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얘들아 아까 전에 내가 너희한테 예를 좀 들어준 게 뭐 이런 거잖아. 얘들아 x는 짝수이다. 그러면 x는 자연수이다. 이건 너희가 참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그지? 왜냐하면 이런 집합들이 너무나 쉬우니까. 근데 만약에 얘들아 문제가
바뀌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평행사변형이면 뭐 직사각형이다 뭐 이렇게 명제를 내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이걸 쉽게 푸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 이게 평행사변형의 어떤 정의에 대한 어떤 집합과 직사각형의 집합을 너희가 이제 알려면 사실상 도형에 관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 거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명제의 시스템, 즉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이 되면 참이라는 것이 알더라도 맞니?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뭔지 몰라서 혹은 직사각형이 뭔지를 몰라서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을 못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명제를 공부한다기보다 어떤 도형에 관한, 맞아? 그런 지식을 좀 쌓아야 풀 수 있는 거. 근데 이 강의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 이거는 얘들아 너희의 어떤 경험치에 관한 거잖아. 지금까지 중학교 때 어떻게 살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사실 이런 거를 너희가 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명제의 시스템적인 측면을 이해해야 해달라라는 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이제 봐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평행사변형을 몰라서 참거짓 판별을 못하는 것은 당연히 너희가 어떠니 이제 공부를 해서 수학적인 지식을 쌓아줘야지 되겠지. 어떤 뭐 명제를 공부하는 걸 좀 넘어서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명제의 시스템이고, 내가 얘들아 명제 시스템에 관한 프린트는 얘들아 뭐 이렇게 뭐 대부분 받았을 거고, 없으면 교무실 와서 받아가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 풀이를 내가 통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줄 거야. 그래서 일단 명제 시스템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 고생했어요. 자, 얘들아 이거 조건 부정 말하는 거 한번 해보자. 얘들아 부정, 우리가 조건이라는 건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는 합집합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희가 이제 작거나 같다의 부정을 우리가 뭐라고 바꿔주는 거냐면 크다라고 바꿔주는 것이고, 부정이니까 이제 반대로 가면 되지.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또는은 반대로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가 되는 거 맞아. and라고 써줄 건데 너희가 아마 이 부분의 부정을 또 말하기가 좀 힘들 거야,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사실 2에서 x가 이제 5 사이다라는 말은 이런 소리야, 얘들아. x가 2 이상이고 그리고 얘들아 뭐라는 소리냐면 x가 5보다 작다 이라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가 있는 거야, 이게 같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요거의 반대 부정이니까 x가 얘들아 어떻거나 x가 2보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가 2보다 얘들아 어때야 돼? 작아야 되고, 여기 and는 뭐가 되는 거야? 또는이 돼서 이제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 부정 구하는 게.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만 써줄게. 너희는 이 조건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말한 거야. 또는 x가 2 이상 그리고 x가 5보다 작다, 요 조건의 부정을 말하여라는 문제를 풀고 있다고. 그래서 너희가 얘를 이렇게 고치고 또는은 and로 고치고 크거나 같다는 작다로 고치고 and는 또는으로 고쳤고 그 다음에 작다는 크거나 같다로 고쳤으니까 요거 괜찮지, 그치? 위에 게 답이라고, 위에 거. 그러니까 위에 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써주면 봐봐라. 마이너스 2보다 큰데 2보다 작으니까 and지,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2에서 몇 사이라고 쓰는 거야? 2 사이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고, 또는 그 다음에 이제 x가 5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 말 알겠니?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이렇게 답이 나와 있을 리는 없고, 요게 이제 답이 나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수식으로 그냥 푼 거야. 그냥 뭐 and의 부정을 또는의 부정 and로 푼 건데, 요 첫 번째 설명 괜찮겠니? 두 번째 거 가볼게. 자,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 건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2에서 5 사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 작은 요 파란색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야. 파란색 집합을. 그럼 파란색 집합의 부정이니까 여집합 구해주는 거 맞아. 지금 파란색 그 구간의 여집합. 파란색이 아닌 걸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뻥 뚫려가지고 여기서 뻥 뚫리게 되겠지.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꽉 차서 이런 식으로 얘들아. 어때? 파란색의 여집합이 빨간색인 거 보여? 그러면 빨간색은 마이너스 2부터 x가 몇 사이야? 2 사이지. 그 다음에 당연히 또는이라고 해줘야 돼 얘들아.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 아니겠니? x가 몇 보다?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줘야 되겠지. 이건 또는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그 그림으로 풀게 되면 어떠니 훨씬 더 편하지. 그러니까 아까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수식으로 푼 건데 두 번째는 이 부정을 집합의 여집합으로서 그림으로 풀어버린 거야. 알겠니? 그 두 가지 풀이를 너희가 다 해봤으면 좋겠어. 여기 나머지 문제들도. 알겠는가? 자 얘들아 5번은 너희가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되려면 이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 하면 이 집합은 무슨 집합이냐 하면 a랑 b가 동시에 0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집합으로 쓰게 되면 a가 b가 0,0이라는 순서상 하나만 갖고 있는 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왼쪽처럼 이제 a는 b는 0이라고 쓸 수도 있고 너희가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0,0. 그러면 이거의 부정이니까 얘들아 0,0 빼고 다 되는 거지. 졸라 많겠지. 0,1, 0,2분의 1, 파이, 0 되게 많겠지. 1,2, 뭐 3,4 굉장히 많겠지. 그치? 일단 기억은 알 거야. 아 0의 부정이니까 0이 얘들아 어떤 문제 아니면 되는 거 맞아. 이게 아니면 되는 거.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너희가 이제 니은과 디귿 때문에 이제 이걸 물어보게 된단 말이야. 자 이걸 먼저 수식으로 한번 가볼게. 잘 봐봐. 니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A랑 B가 동시에 둘 다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말이야. 동시에 일어나는 걸 우리가 그리고다, 이고, 교집합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A가 0, 그 다음에 and B가 0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지금. 아니 A 좌표가 0이면서 B 좌표가 0인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0, 이고 혹은 and 그리고 우리가 이제 B가 0이다 라고 써주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너희가 이 빨간색의 부정이 디귿인 거 정도는 알겠지. 이거 반대말이 뭔데? A가 0의 반대말이 뭔데? A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and의 반대말이 뭔데? 부정이 또는. 그 다음에 B가 0이다의 부정이니까 B가 0이 아니다. 어때? 이렇게 써버리면 일단 디귿이 되는 건 알겠어?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니은 쪽을 가버리게 되면 니은은 뭐 다시 사실 디귿이 되니까 니은은 말도 안 된다라고 알겠지. 왜냐면 and를 부정하진 않았잖아. 그치? 여기가 이제 뭐가 되니까? 이고가 되니까. 그치? 그래서 니은이 안 되는 건데 니은을 조금 더 설명하면 너희가 아까 파란색 집합의 여집합 구하는 거잖아. 사실상. 파란색 집합의 여집합은 분명히 잘 봐봐 얘들아. 1,2도 있고 0,1도 있고 1,0도 있고 정말 얘들아 무한한 집합이 있게 되는 거 맞아? 순석산 중에 0,0 빼고 다 되니까 무한한 집합이 있어. 이거 진리집합으로 보게 되면 너희가 지금 니은은 무슨 말이냐 하면 A랑 B가 동시에 0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니은이 주장하는 건 이런 원소만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A 좌표랑 B 좌표가 둘 다 0이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잖아. 여기는 얘들아 A 좌표가 몇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여기는 B 좌표가 0이어도 얘들아 이거 제곱해서 더해봐 0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은의 진리집합은 이런 원소를 이제 포함해야 되는 건데 이런 원소는 포함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 니은이 틀렸다라고 좀 더 엄밀하게 볼 수도 있어. 당연히 너희가 뭐야 그리고인데 부정했는데 또 이고니까 얘들아 그리고 부정하면 또는 돼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틀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진리집합으로도 봐주자 이 소리다. 알겠니? 9번을 가보게 되면은 모든 회사원이 지하철로 출근한다 라고 했어. 모든의 반대말이 뭐야? 어떤이니까 여기가 얘들아 어떤 회사원은 지하철로 출근하지를 않는다 라는 문장을 찾아줘야 돼 얘들아. 어떤 회사원은 지하철로 출근하지 않는다. 방금 전에 풀었던 10번 문제는 정말 교과서적으로 그냥 모든의 반대 어떤
한다의 부정이니까 좋아한다의 부정이니까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들아 풀었을지 모르겠으나 이건 너희가 얘들아 이 문장의 뉘앙스를 봐줘야 돼.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아닐걸요?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지 않습니다. 라는 정확히 얘들아 똑같은 문장은 없잖아. 이 문제에서는. 이해돼? 근데 방금 우리가 얘들아 말한 뉘앙스랑 똑같은 문장은 몇 번이니? 2번 되는 거 맞아? 지하철 안 타는 애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모든의 반대말이 어떤이니까 여기 어떤이 있는데 여기는 좀 뭔가 분위기 싸하고 이런 식으로 얘들아 기계적으로 풀지 말자 이거야. 그 상황의 반대 상황을 얘들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진짜 그 명제의 부정을 알 수가 있겠지.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모든 학생들은 수학을 좋아한다의 부정으로 이제 옳은 걸 골라라. 그럼 너희가 얘들아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대충 말하면 안 돼. 만약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학 좋아하는 애를 한 명도 못 봤을 수도 있어. 아니다. 다 싫어한다. 수학을 좋아하는 미친놈은 세상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놈들이 다 싫어한다. 뭐 이렇게. 맞아 얘들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모든의 반대말이 뭐여서 부정이. 그러니까 어떤 맞아 얘들아 some 어떤 얘들아 미친놈들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맞아. 좋아한다의 부정이 뭐니까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니까 모든 학생들이 좋아한다. 아니다. 어떤 학생들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건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이렇게 되겠지. 맞니? 전체 집합 U가 이제 정수에 대해서 이제 다음 조건을 진리 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봐봐 얘들아 우리가 조건은 집합이랑 거의 뭐 유사한 개념이라고 했지. 왜냐면 조건이 씌워지면 그거에 대한 진리 집합이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얘들아. 그래서 조건과 집합을 뭐 거의 유사하게 보는 건데 자 이 집합은 뭐가 되는 거니? x 빼기 5가 0이 되도록 하려면 뭐가 되는 거야? 요런 집합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 맞아. 문제 뜻이 뭔지 알겠니? 니네 이걸 명제라 그러면 안 돼 얘들아. x 빼기 5가 0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x 값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명제는 이런 게 명제야. x가 2이면 x-5는 0이다. 이런 게 명제라고. 거짓 명제. x가 2인데 x 빼기 5가 왜 0이겠어? 이런 게 명제지. x가 5이면 x-5는 0이다. 이런 건 명제겠지.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조건 혹은 진리 집합과 명제를 혼동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x 빼기 5는 0이다. 모르는 거야 얘들아. x가 5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니까 얘들아. 알겠니? 그러니까 명제를 따질 때는 항상 왼쪽의 집합이 오른쪽의 집합에 포함되는 걸 따진다 그랬으니까 너희가 혹시나 얘를 명제라고 하진 말자고. 알겠니? 자 2번은 어떤 이것도 조건이야. 인수분해하게 되면 진리집합에 뭐가 들어가니? 진리집합에 -3과 2가 들어가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너희가 얘는 이제 -4부터 x가 4 사이인데 얘들아 정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우리가 -3 또 -1, -0, 1, 2, 3까지 써줘야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쓰는 거야. 문제를 풀 때는. 듣니? 그 전체 집합에 대해서 조건 PQ가 있어. 그러니까 조건 P가 있다는 건 P에 대한 진리 집합이 존재한다는 거지. 진리 집합. 2의 배수니까 뭐가 있니? 2, 4, 6, 8, 10 이렇게 있겠지. P 집합은. 그 다음에 조건 Q의 진리 집합은 3, 6, 9가 있는 거야. 3, 6, 9.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거 집합에서 나온 문제랑 똑같은 거야. 얘가 무슨 말인데 P의 여집합이 되는 거 맞아. P의 여집합. 동시에 그리고 뭐가 되는 거니? Q. 얘를 구하세요. 이 소리지. 그럼 얘는 또 진짜 무식하게 P의 여집합 구하고 Q랑 교집합하지 말고 얘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냐면 Q 교집합의 P의 여집합으로 쓸 수가 있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니? Q에서 뭘 빼는 거야? P를 빼는 걸로도 쓸 수 있는 거 맞아. Q-P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Q에서 P를 빼니까 6만 빠지게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3이랑 9를 가지고 있는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이 말 알겠니? 자 얘들아 명제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9는 소수이다. 얘들아 9는 소수이다. 얘들아 9가 소수인 거 맞아?
9가 소수인 거 맞아? 자, 집합으로 설명해볼까, 얘들아? 9가 있어, 9라는 집합. 그 다음에 소수의 집합이 있어.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분명히 얘들아, 조건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진리집합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 그럼 물어봤지, 얘들아. 요 집합이 요 집합에 들어가냐? 하고 물어봤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명제지. 거짓인 명제지, 얘들아. 이 말 이해돼, 얘들아? 명제라는 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돼? 니은도 마찬가지야. 니은은 너희가 이제 조건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 그러니까 요건 얘들아 x가 실수라고 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수의 집합이 있어.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집합이 있어. 맞니, 얘들아? 그럼 얘들아, 실수의 집합은 제곱해서 양수되는 집합에 들어가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명제야. 참 거짓은 나중에 따지자고, 얘들아. 집합 2개가 존재해서 포함관계를 물어봤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명제가 되는 거야. 물론 거짓 명제야.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항상 큰 건 아니거든. 몇 도 있으니까? 0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수의 집합에는 0이 포함이 되지. 근데 제곱해서 양수인 집합에는 0이 포함이 되지를 않지. 그러므로 왼쪽의 집합이 오른쪽의 집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니은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거짓 명제가 되는 거야. 아무튼 뭐가 되는 거야? 명제가 되는 것이고, 디귿이 명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집합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구 선수, 이건 집합이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뭐 이렇게 프로 연맹 얘들아 등록이 된 선수를 우리가 농구 선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는 하나의 집합으로 볼 수 있지만 얘는 집합이 되지를 않잖아. 키가 크다. 키가 큰 사람들의 집합은 어때? 집합이 될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포함하게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디귿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거짓. 그러니까 집합 문제 풀 때랑 되게 비슷하지, 그치? 집합 문제 풀 때랑. 그 다음에 리을 봐보게 되면 어떤 얘들아, 이 2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원소 2가, 그 다음에 너희가 6의 약수, 6의 약수니까 1, 2, 3, 6 어때? 포함이 되지? 참인 명제가 되겠지. 맞니? 그래서 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평소, 그러니까 원래 명제보다도 조금 오버해서 이게 집합의 포함 관계로 얘들아 보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거야. 우린 수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알겠지? 내가 얘들아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할 때는 그냥 대충 대충 들어서 맞는 것 같으면 참, 뭔가 분위기 싸하면 거짓, 뭐 엄마한테 혼나고 와서 기분 나쁘면 거짓,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뭐 이렇게 마음이 좋을 땐 참,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집합을 만들어주는 거야. 너희가 1번 문제 왼쪽의 진리집합은 몇이 되는 거야? 3. 오른쪽의 진리집합은 3이랑 마이너스 3. 포함이 되니 안 되니? 포함이 되니까 참이라고, 얘들아. 부분집합 되니까 참이라고. 그래서 1번은 참. 어떤 얘들아, 니네 정수의 집합이 유리수의 집합에 포함이 되지? 맞니, 얘들아? 그래서 참. 이거는 뭐 집합을 쓰긴 좀 힘드니까, 무한집합이니까. 맞아. 그 다음에 3번 4의 배수의 집합, 4의 배수. 이런 집합이 16이야. 16의 배수의 집합은 이런 배수의 집합이니까 어때? 포함이 되지를 않지. 거꾸로 포함되잖아, 그치? 거짓. 집합 구해서 포함되면 참, 아니면 거짓. 집합이 구성 자체가 안 되면 명제가 아닌 거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네 번째 거 봐보게 되면, 자, 2보다 큰 수들의 집합. 2보다 큰 수들의 집합이 0보다 큰 수들의 집합엔 들어갈 거 아니야. 2보다 크면 0보다 큰 거니까. 맞아. 집합으로 보고 봤으면 좋겠고. 5번도 마찬가지야. 5번은 너희가 왼쪽의 진리집합은 1과 4지. 근데 오른쪽의 진리집합은 5지. 뭐 족도 아니지, 얘들아. 그치? 뭐 이렇게 냈어. 뭐 4라고 써주면 헷갈리기라도 하지, 그치?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5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거짓.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짓. 그러니까 명제의 참거짓은 이렇게 얘들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막 친구가 한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찾는 거랑은 막 달라, 얘들아. 알겠어, 무슨 말인지. 지금 여기서 조건 PQ의 진리집합이 나와 있는데 참이래. P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러니까 얘가 참이니까 P집합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Q집합. 물론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어떤 경우에는 P가 Q랑 같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진부분 집합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 P랑 Q랑 같은지까진 몰라. 근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너희가 쓸 수 있는 거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집합도 이렇게 얘들아 그려주면 참 좋고.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너희가 어떠니? 1번 맞니? 1번 애들아 어떠니? P랑 Q랑 교집합하면 뭐 나와? P. 근데 그게 공집합이라고 할 수는 있어 없어?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P니까 틀린 것이고 얘가 아니라 P가 Q에 들어간다 이 소리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애들아 P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다섯 번째 것도 틀려. 아니 P랑 Q랑 합쳐서 전체가 될지 모르잖아. 바깥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잖아. Q 바깥에도.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얘들아 4번이 맞게 되는 거 맞아. P가 Q에 들어간다 라고 했으니까 4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집합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이 너희가 풀어주면 되는 것들. 26번은 너희가 P면 Q에다가 참이니까 P가 Q에는 들어가는데 Q이면 P라는 거짓이니까 Q가 P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야. 이런 게 진부분 집합인 거야. 그치?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거의 조건은 얘들아 왜 준지는 잘 모르겠어. 이걸 너희가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말해준 걸 보면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정말 니네가 맞추길 원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너희 찾아야 되는 거 맞아? 아니 P가 Q에 들어가는데 Q가 P에 들어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아 진짜로 P만 Q에 들어가는구나. 진부분 집합이구나. 이 말 이해되겠니? 그래서 1번은 여기 뭐야? 옳은 거지? 1번은 옳은 거 맞아. 교집합이 P인 거. 2번도 옳지. 3번도 맞지 얘들아. 3번 P에서 Q 빼면 남는 게 없잖아. P를 니네 헷갈리면 P를 고양시, Q를 경기도다 라고 생각을 해봐. 얘가 고양시고 얘가 경기도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분명히 다르지 그치? 그 다음에 4번 봐보게 되면 4번이 무슨 말이니? Q에서 뭘 빼는 거냐? P. Q에서 P 빼면 얘들아 무조건 공집합이 아니지. 왜? 얘네들은 같은 집합이 아니니까. 5번 애들아 어떠니? P가 Q에 들어가면 내가 여집합은 반대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맞아. 내가 많이 가질수록 나의 여집합은 어떤 거니까? 작아지는 거니까. 경기도의 여집합은 고양시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잖아. 거꾸로 포함이 돼야 되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질수록 나의 여집합은 적어지는 거야. 이 말 알겠지? 이 문제가 니네가 이제 알아 얘들아. 뭐 그냥 뭐 어떤 명제가 참이면 뭐 가정에 있는 거기 집합이 오른쪽 집합에 포함되는구나. 이건 다 알아. 그러니까 너희가 아 얘가 참이면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소리구나. 근데 그림 그리기가 역 같은 거야. 맞아 얘들아. 이게 혹시 P가 Q에 포함된다 그러면 그리면 되는데 그치?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힘들거든. 그래서 내가 그림을 봐봐. 두 가지로 그려줄 거야. 두 번 풀 거야. 두 번 다 알아뒀으면 좋겠어. 일단은 첫 번째로 아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려면 집합이 일단 첫 번째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어. P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Q집합이 이렇게 쌩까는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Q의 여집합이 얘지 얘들아. 초록색 부분이 뭐가 되는 거니? Q의 여집합이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얘가 Q의 여집합. 어때 얘들아?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 내가 P 한번 색칠해볼까 얘들아? P 빨간색 P 집합이 어떠니? 초록색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지. 그러므로 P랑 Q가 서로 소인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 맞아 지금. 1번 맞나? 1번 틀렸지. 교집합은 뭐가 돼야 돼? 교집합은 공집합이 돼야 되는 거지.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집합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이 맞지. P에서 Q 빼봤자 뭐밖에 안 남아? P밖에 안 남아. 자 4번을 너희가 이제 봐주게 되면 4번은 P의 여집합에다가 이제 우리가 뭘? P의 여집합에다가 Q를 색칠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맞아? 한번 해볼게. 얘는 색칠해주는 게 제일 좋아. 봐봐. P의 여집합에다가 얘들아 P의 여집합에다가 요게 얘들아 P의 여집합 되는 거 맞아? 거기에다가 뭘 색칠해달래? Q를 색칠을 또 하는 거야. 이게 전체는 아니지. 어디 비어있으니까 P가 뻥 뚫려있으니까 아니지. 틀린 거야. 5번 봐보게 되면 얘들아 5번은 P에서 뭘 빼는 거야? P에서 Q 빼는 거 맞아? P에서 Q 빼면 아까부터 계속 몇이라고?
P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몇 번만 돼? 3번이 되는 건데 자 그림은 이렇게 그렸어. 너희가 이 그림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그림 그리는 요령은 얘들아 요 그림 말고 또 다르게 그릴 수도 있어. 다르게 그리는 건 뭐냐면 얘가 일단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알잖아 그치 P가. 그래서 그림을 아예 이렇게 그려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 집합이 바깥에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말 알겠니? 그래서 너희가 Q의 여집합을 동그라미로 했잖아. 일반적으로 이렇게는 잘 그리진 않는데 Q의 여집합을 동그라미라고 했기 때문에 Q는 얘가 Q인 거야. Q의 여집합 바깥을 뭐라고 보는 거야? 초록색을 뭐라고 보는 거야? 초록색을 Q라고 보는 거야. 얘를 Q라고 본다 이 소리지. 초록색을 Q.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초록색이 Q야. 그래서 너희가 초록색을 Q라고 놓고서 그 다음부터 1, 2, 3, 4, 5번을 가는 것도 괜찮아. 어때? P랑 Q랑 서로 쌩 까고 있는 거 보이지 얘들아? P랑 Q랑 겹치는 거 없지? 자 1번 가볼까? P랑 Q랑 교집합은 뭐가 되니? 니네 P 내가 색칠해서 파란색으로 해줄까? 니네 파란 빗금과 초록색 빗금은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틀렸고 1번은. 2번도 틀렸고. 3번은? 3번 어때 얘들아? P에서 Q 빼봐. 파란색 빗금에서 초록색 빗금 빼봐. 그래봤자 뭐만 남아? 파란색만 남게 되지. 맞아 얘들아. 뭐 나머지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너희가 아까처럼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유명한 건데 이렇게는 얘들아 잘 문제집 뭐 해설이나 이렇게 그리진 않거든. 근데 이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야. 아예 그러니까 여기를 Q의 여집합으로 주는 방법.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두 가지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30번에서 지금 32번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너희한테 그려줬어. 그래서 보기 중에서 참인 걸 골라라. 얘들아 별거 없어. 명제가 참이라는 건 집합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기억을 보게 되면 기억은 뭘 주장하고 있니? 야 Q가 아래 들어가냐? 뭐 이거 물어본 거야. 얘들아 우리가 눈깔이 있는데 Q가 아래 들어가진 않잖아. R은 Q에 들어가더라도 그치? 참이요 거짓이요.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야 기억은. 자 얘들아 요게 무슨 말이니? P2고 Q이다. P2고 Q니까 교집합을 이야기한 거 맞아. 이렇게 교집합. 교집합이 P에 들어가냐? 하고 물어본 거지. 자 어떠니? 교집합이 P에 들어가지? 교집합 P에 쏙 들어가는 거 맞아?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디귿 가보자. 디귿. P 또는 Q니까 P 또는 Q면 또는이면 무슨 집합 되는 거야? 또는이면 합집합이 되는 거 맞아요. 합집합. 야, 합집합이 아래 들어가진 않잖아. 반대 경험 몰라도. 맞아. 그러니까 명제인데 자꾸 집합의 포함관계를 푸니까 그거 되게 간단하잖아.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어렵지 않거든. 이렇게 풀어주시고 전체 집합 U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은 이제 PQ. 그러니까 얘가 거짓인가 봐. 왜? Q가 P에 너희가 봐도 들어가지 않지. 그러므로 거짓이지. 맞니 얘들아? 들어가야 참인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Q이면 P이다는 거짓이 되는 거야. 자, 거짓일 때 우린 발레는 Q에서 뭘 뺀 집합. Q-P가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발레의 집합이 되는 거 맞아? 이거 다시 복습. 자, 왜 이게 발레야? Q이면 항상 P냐라고 물어봤는데 너희가 Q이지만 얘들아 Q이지만 P는 아닌 애들이 있거든. Q이지만 교집합 동시에 P는 아닌 애들. 얘가 뭔데? 얘가 얘들아 Q 빼기 P잖아. 그래서 얘를 발레의 집합. Q 빼기 P. Q 빼기 P. 여보세요? Q 빼기 P. 여기. D, F, G.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몇 번이니 얘들아? 이제 4번이 발레의 집합이 되더라. 그냥 너무 교과서적으로 발레는 뺀다 이렇게만 외우진 말자고. 요런 것까지 너희가 좀 의미를 가져가 달라고 이거를. 그 조건 P랑 Q가 있어. 그래서 뭐 P면 Q에다가 참이니까 얘가 참이라는 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이 소리구나. 그러니까 포함 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이야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보자고. 포함된다라는 개념은 쉬워. 물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굉장히 좀 잘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 그게 좀 어려운 거지.
자, 우리가 이제 P집합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P집합은 1에서 3 사이야. 2는 뻥 뚫려 있고 얘들아 3에는 꽉 차 있어. 그래서 그 두 개 사이가 이렇게 이게 P에 대한 진리집합이 되는 것이고, 자, 얘를 이제 Q에 대한 진리집합을 만들어 볼 거야 얘들아. Q에 대한 진리집합을. 그래서 너희가 이제 A부터 몇 사이가 되는 거니? A부터 B 사이에서 이제 만들어 봐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초록색이 빨간색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A는 이런 쪽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니? A가 이런 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뻥 뚫렸네. B가 이런 쪽에 좀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요렇게 얘들아 수직선이 돼줘야 초록색이 빨간색 집합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봐줄 수가 있어. 됐는가? 그럼 너희가 보다시피 A가 1보다는 일단 작지. 뭐 작은지 작거나 같은지까지는 좀 있다 할 건데 일단 A가 1보다는 작지. 그 다음에 B는 3보다는 얘들아 어때? 크지? 근데 등호 조심을 졸라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중요한 게 A가 1이 되면 맞니? A가 1이 되었을 때 초록색이 빨간색에 포함이 되는지, 혹은 B가 딱 3이 되었을 때 초록색이 빨간색에 포함이 되는지 봐줘야 돼. 잘 봐 얘들아. 잘 봐. 쭉 간다 얘들아. 이렇게 가서 A가 딱 몇이 된 상황을 본 거야? A가 1이 된 상황을 본 거 맞아? 초록색이 빨간색에 포함이 되니? 초록색이 얘들아 빨간색에 포함이 돼? 초록색 집합은 1을 갖고 있지 않아. 초록색은. 빨간색은 1을 갖고 있어. 포함되잖아 얘들아. 큰 놈만 안 갖고 있는 거니까 포함되는 거 맞아. 그래서 참. 이 말 이해돼? 그래서 참. 참이라기보다 그 A가 1이어도 돼. 당연히 참인데. A가 1이어도 된다고. A가 1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뭐 이런 개소리고. 알겠니?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이제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야. B를 봐보자 이거야. B가 얘들아 쭉 가서 B가 딱 몇이 돼버리면 3이 돼버리면, 아니 초록색 집합은 3을 갖고 있는데 빨간색 집합은 3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되진 않지. 그러니까 등호가 붙으면 돼 안 돼? 그래서 너희가 이 문제는 A는 1보다 어떤 거야? 작거나 같아도 되는데 B는 3보다 그냥 어때줘야 되는 거야? 커져야 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답이 이거지. 뭐 A, B 법이고라 그랬으니까 얘가 답이지. 요 말 이해돼? 그러니까 포함관계 따질 때 대소관계 따지는 건 어렵진 않은데 너희가 중요한 건 그 등호 따지는 거. 그래서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치는 거야. 내가 아까 수직선 옮겨준 거 봤지, 그치? 그렇게 쳐놓고서 등호가 뭐 아무 일 없으면 등호 있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등호를 빼주면 되겠지. 알겠니? 49번은 얘들아 뭐 그냥 족밥이지 얘들아. P면 Q이다. 는. 그러니까 누가 누구야. 주어를 봐야 돼. 얘는이야. 얘는. 이거는 이거의 자리만 바뀌었네. 뭐다? 역이 되는 것이고 역. 이거는 다시 빨간색은 얘를 자리만 바꾸면 이건 돼. 거기에다가 둘 다 부정까지 했지. 그러므로 뭐가 되는 거야? 대우가 되는 거 맞아. 이 말 이해되겠니? 자리만 바꾸면요. 그 다음에 자리 바꾸고 부정까지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대우가 되는 것들. 알겠지? 그러니까 뭐 1번은 말로만 하지 않잖아. 이건 다 쓰는 건 별로고. 역은 뭐야? 역은 6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다가 역이지. x가 6의 배수이면 x가 3의 배수이다. 대우는 6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도 아니다. 이 소리가 되는 것이고. 10보다 크면 5보다 크다.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5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거꾸로 쓴 게 여기니까 대우만 하자. 얘가 0이 아니면 x가 2가 아니다. 참거짓 판별은 나중 문제에서 할 거야. 너희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a가 0이면 a, b가 0이다. 대우만 좀 하자고. 역은 방향만 바꾸면 되니까 뭐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역과 대우를 너희가 그냥 실수 안 하고 구했으면 좋겠어. 그냥 특히나 뭐 이런 거에 부정 같은 거 따질 때 이게 아니잖아. 등호까지 좀 있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냥 꼼꼼하게. 그리고 바꾸면 또는 바꾸면 그리고 뭐든 바꾸면 어떤 바꾸면 뭐든 이런 거를 꼼꼼하게만 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지? 빼먹지 말고.
그래서 53번 얘들아 어떤 거야? 어떤 명제가 참이면 우리는 이 명제 모두 참이다. 대우도 무조건 무엇이다? 참이다 라고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얘가 참이니까 대우. Q이면 나 P인 것도 참이겠구나. Q이면 나 P니까 몇 번이 참이겠구나. 4번도 무조건 참이 되겠구나 라는 내용. 이 말 이해되겠지? 그래서 그냥 대우가 참이라는 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제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도 참인데 우리가 어떤 명제를 다룰 때 그냥 있는 그 상태로 이제 참거짓을 다루는 것도 이제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냥 원래 게 참이면 대우가 참이기도 하고 원래 게 거짓이면 대우가 거짓이기도 하기 때문에 맞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명제를 다이렉트로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면 바로 하기가 힘들다면 너희가 대우 명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대우를 취한다는 건 자리가 바뀌는데 부정이 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떨 때 많이 쓰냐 하면 지금 봐봐 0이 아니다. A가 이제 X 빼기 A가 0이 아니다 라는 부정 표현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야. 부정 표현. 알겠어? 부정 표현. 그랬을 때 얘들아 너희가 봐봐 우리는 뭐뭐이다 라는 말을 듣는 게 편하지 뭐가 아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굉장히 얘들아 좀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아져. 만약에 뭐 아빠가 오늘 이제 뭐 외식을 하러 갔는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너희가 봐봐 나는 오늘 저녁은 짜장면이다 그러면 짜장면이구나 먹어줘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아빠가 오늘 저녁은 짜장면이 아니다 그러면 졸라 헷갈린다. 우리 짬뽕인지 볶음밥인지 마파두부밥인지 아니면 설렁탕을 먹으러 갈 건지 굶을 건지 컵라면을 줄 건지 김치볶음밥 줄 건지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 맞아. 이 말 무슨 말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 부정의 표현이 나왔을 때 대우를 많이 취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명제는 대우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 대우를 취해야 할 때 대우를 취해주는 게 실력이야 얘들아. 대우를 취해라라고 했을 때 못 취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 부정을 하게 되면 x 빼기 a가 몇이면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더하기 5가 몇이다? 0이다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얘들아 뭐가 된다는 거야? 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왼쪽에 진리집합은 뭐가 있는 거니? a가 있는 거 맞아. 오른쪽에 진리집합은 1과 5 있는 거 정도는 알지? 1항 3, 1과 5 맞구나. 인수분해 1과 5인 거 맞지? 그래서 A집합이 1과 5집합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A가 몇인 거네? A가 1일 수도 있고 A가 몇일 수도 있어? 5일 수도 있으니까 합은 몇이 되는 것이야? 6이 되는 것이야. 알겠냐? 그 61번은 우리한테 주어진 명제는 두 개야. 얘랑 얘가 주어져 있어. 이렇게 명제가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명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명제를 다 쓰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명제의 대우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대우 명제. 두 번째 명제의 대우 명제도 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원래 명제가 참이면 모두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니까 거기에다가 3단 논법으로 쓸 수 있는 걸 다 쓰는 거야. 자, P이면 뭔데? P이면 Q인데 Q면 not R이지. 그러니까 P이면 모두 써주는 거야. P이면 not R도 써주고 얘를 썼으면 이거에 모두 써줘야 돼. 이거에 대우도 또 써줘야지. R이면 뭐다? not P다 라는 것도 써줘야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냥 아는 걸 다 써라 이 소리야. 다 썼어. 다 썼으면 얘들아 이제 이게 여기에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찾으면 이제 보기에서 참인 거니까 자 기억은 있지. 기억은 여기에 있지. 그 다음에 니은 Q이면 R이라는 있어 없어? Q이면 나달이 있지. Q이면 R은 없어. 그 다음에 R이면 나피이다. R이면 나피이다가 있지. 그래서 이제 기억과 디귿이 되는 것들 빼먹지 않고 써놔야 돼. 너희가 빼먹어 버리면 여기 없기 때문에 틀린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 알겠지? 아는 걸 다 써라 이 소리다 이거는. 자 얘들아 73번부터 이제 뭐 충분이네 필요네 이런 말 나오는 건 뭐냐면 그냥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표현을 이전에 얘들아 뭐 P이면 Q이다가 참입니다. P이면 Q이다가 거짓입니다. 혹은 뭐 P가 Q에 포함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말장난한 것에 불과해. 그러니까 지금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잘 봐. 주어만 보는 거야. P가 충이래. 근데 필요 조건은 아니래.
P가 충이니까 쏴 맞아. 쏜대. 근데 맞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 소리 얘들아. 아 P가 Q한테 화살은 어떠는데 화살을 쏘는데 맞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때? P집합이 Q집합에 들어는 가는데 P가 Q랑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상황인 거 맞아. 그러니까 정말 진부분집합을 찾아라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진부분집합 찾아라. 똑같은 거 말고. 만약에 얘들아 너희가 P가 Q이기 위한 충분도 되고 필요가 돼버리면 두 집합이 어떤 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걸 찾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P집합이 Q집합보다 작은 것만 찾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 용어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1번을 보게 되면 2의 배수의 집합이니까 이렇게 나갈 것이고 6의 배수의 집합은 이렇게 나갈 것이고 어떤 얘들아 이 포함 자체가 되진 않으니까 1번은 볼 것도 없지. 포함이 얘들아 P가 Q한테만 돼야 돼. 그치? 자 마찬가지로 얘도 12의 약수니까 1, 2, 4, 8, 16인데 얘는 얘들아 뭐밖에 안 돼? 1, 2, 4밖에 안 되니까 거꾸로 포함되지. 1, 2, 4, 8, 16 아닌가? 아, 12라고 했어? 네. 하지만 잘 썼어. 알겠어. 말은 지나갔지만 기록은 남아. 알겠지? 8의 약수는 1, 2, 4, 8. 아 이게 너무 좆도 아니어서 그냥 대충 이거 왜 안 들어가잖아요. 딱 봐도 그치. 너무 안 들어가니까 얘들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3번을 보게 되면은 이게 3번이 조금 어려워. 이거 좀 지워버리고 할까? 3번은 이제 x랑 y가 또 눈이니까 0보다 큰 게 또 눈이니까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중에 몇 놈만? 한 놈만 양수일 수도 있는 거야. 꼭 둘 다 양수인 건 아니야. 또 눈이니까. 자 봐봐. 너희가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양수라고 해서 항상 합이 양수가 되지는 않을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x가 1인데 y는 마이너스 100일 수도 있는 거 맞아. 그럼 벌써 쏘지도 못했지. 쏘지도 못했으니까 얘들아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쏘기만 하는 걸 찾는 거니까 우리는. 그럼 4번을 봐보게 되면 자 얘는 무슨 말이야? x랑 y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 다음에 y랑 z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데 z랑 x가 또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줘야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어려워 니네. 3번은 얘들아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3번은 이렇게 지워놓고 4번은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x랑 y랑 z랑 같습니다가 p야. 근데 오른쪽은 뭐가 되는 거냐면 x랑 y랑 z랑 같다. 그럼 얘는 어때? 쏘기도 하지만 뭐해? 맞기도 하는 거니까 p도 충분히 돼버리니까 안 되지. 이 말 이해되겠니? 쏘기만 하는 걸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이 4번은 p도 충분히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5번 봐보게 되면 자 어떤 얘들아 그러니까 x랑 y가 둘 다 정수다 이 소리지 얘들아. 그러니까 x도 정수고 y도 정수인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합이랑 곱만 정수면 되니까 여기는 봐봐 각각이 정수만 돼야 되지. 근데 니네 여기 봐봐라. 만약에 x를 루트 2로 잡고 y를 마이너스 루트 2로 잡아보자. 맞아? 그러면 얘네는 더해봐. 더하면 뭐 나와? 정수 나오지. 곱해도 뭐 나와? 정수가 나오지. 그럼 분명히 얘들아 Q집합은 루트 2, 마이너스 2라는 루트 그 순서쌍을 분명히 원소로 갖고 있는 거 맞아. Q집합은. 하지만 P집합은 가지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지. 그러니까 어때? P집합보다 Q집합이 어떤 거야? 더 큰 거지. 다시 얘들아 P집합은 P의 진리집합은 X랑 Y가 정수인 순서쌍들만 갖고 있게 되는 거야. 1,2, 2,1, 0,1 뭐 이런 것도 갖고 있는 거야. 당연히 얘들아 Q도 X랑 Y가 정수인 순서쌍을 다 갖고 있을 텐데 뿐만 아니라 얘들아 이러한 순서쌍까지 갖고 있잖아. 그러면 Q가 P보다 어때? 더 많은 순서쌍을 갖고 있으니까 큰 거지. 크니까 P가 Q에 들어가지만 같지는 않은 거잖아. 같지는 않은 거니까 쏘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야? 충분만 되고 필요는 안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이 말 알겠니? 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진리 집합이 이제 PQ가 나와 있는데 P가 봐봐라. P가 무슨 조건이야? P가 무슨 조건? P가 충분 조건. P가 쏩니다. 누구한테? 얘한테. 나 P 또는 나 Q니까 나 P 또는 나 Q한테 P가 화살을 뭐합니다?
쏩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P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야?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에 뭐 한다?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갑니다 라는 소리가 되겠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앞에 이제 그 70번대 문제 말고 앞쪽 문제에서는 그냥 모이면 모이가 참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말만 바뀐 거라고 사실. 알겠어?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너희가 P 집합이 P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이걸 그림을 바로 그리긴 힘들어. 잘 봐봐. 얘들아 얘가 여기 들어간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얘가 여기에 들어간대. 근데 생각을 해봐. P가 P의 여집합에 들어갈 일 만무하잖아. 여기는 합집합이니까 이거랑 이거 합친 거 맞아? 근데 아니 P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되진 않을 거 아니야. P는 그러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P가 얘들아 어디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Q의 여집합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맞아? 이렇게 해주는 건 명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집합 때문에 어려운 거지. 너희는 알아들어 주기만 하면 된다고. 아 충분 조건이니까 포함된다는 거구나. 참이라는 거구나. 맞니? 근데 P가 P의 여집합에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P가 Q의 여집합엔 들어가겠구나 라는 거.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너희가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니까 Q는 P의 여집합에 또 들어가겠지. Q는 P의 여집합에.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너희가 이제 그림 그리면 내가 얘들아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건 이전 문제에서도 우리가 봤지. 이런 식의 그림이 된다는 거. 내가 막 그림 두 가지로 그려주고 아까 했었지. 그래서 너희가 자 봐보자. P랑 Q랑 얘들아 저런 관계니까 너희가 이제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몇 번이 답이 되니? 5번이 답이 되는 거 맞아? Q가 P의 여집합엔 들어가지. 이 말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지금 푸는 문제가 앞에서 다 했던 문제인데 말만 바뀐 게 또 나왔구나 라고만 너희가 이해해 주면 돼. 알겠니 얘들아? 맨 처음에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두 번째 표현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혹은 Q가 필요 조건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다 그냥 같은 건데 얘들아 말만 바꿔서 한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된다고. 충은 쏘는 놈, 필은 맞는 놈 이렇게만 봐주면 돼. 그 전체 집합 U에서 세 조건 이제 PQR의 진리 집합이 이제 PQR이 있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기니들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뭐가 모이면 참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편한데 그지? 이거를 봐봐. Q는 필이다. 그러니까 Q가 화살을 어때야 돼? Q가 화살을 맞아야 되니까 이거 물어본 거 맞아. 이렇게 써주면 좀 편했을 텐데 우리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화살표를 써주면 편한데. 그 다음에 니은은 not P는 충이다. 다시 not P는 쏜다. 이 소리지. R은 맞는다. R은 맞고 있다. 그 다음에 얘들아 not P는 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소리가. 이렇게 써놓고 얘들아 문제를 풀어주는 게 편할 거라고 니네 입장에서. 벤다그램 보면서. 자 그러면 너희가 이제 기억을 봐보면 자 P가 Q에 들어가니 얘들아 P가 Q에 들어가? P가 Q에 들어가나? Q가 P에 들어가지 P가 Q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틀렸어 기억은. 니은은 not P가 P의 여집합이 안에 들어가니 얘들아 야 봐봐. 야 P의 여집합이 이런 건데 P의 여집합이 이건데 얘가 아래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냐. 니은도 어때? 틀렸어. 디귿은 Q의 여집합이 아래 들어가니 얘들아 Q의 여집합도 아래에서 Q의 여집합이 훨씬 크잖아 그치? 또 틀렸고. 자 얘는 이제 얘를 이제 너희가 네 번째 거를 볼 때는 얘는 배우를 써서 푸는 게 좀 더 편하겠지. 둘 다 여집합이니까 봐봐. Q이면 P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 리을은 Q가 P에 들어가니 얘들아 Q가 P에 들어가. 그래서 맞다 라고 해주는 게 편하겠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3단원법 문제가 그냥 말을 충분히다 필요다 이렇게 좀 헷갈리게 준 거야. 화살표를 주면 우린 좀 편한데. 자 P가 필요 충분 조건 P가 충분 조건 P가 쏜다 P가 쏩니다. 요거
not Q는 맞습니다. not Q가 화살을 맞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조건을 준 건데 앞쪽의 문제보다 조금 불친절하게 준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너희가 자, 아는 거 다 쓰자. not Q면 뭐가 된다? not P. Q이면 R. 그 다음에 3단 논법. 잘 봐라. P가 Q인데 Q가 R이니까 P면 모두 써야 돼. R.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P도 써야 되는 거지. 아는 걸 다 써주는 거야. 이렇게. 뭔지 알겠니? P면 Q인데 Q면 R이지. 그래서 P, R 쓴 거지. 3단 논법 쓴 건데 이거에 대우도 쓴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야 빼먹지 않고 다 써야 돼. 본인이 안 써놓고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런 거는 다 써야 된다고. 그래서 자 기억은 맞니 얘들아? P이면 R이다 있어? P이면 R이다가 여기 있으니까 기억은 맞고 R이면 not Q이다. R이면 not Q이다 없지. not R이면 not Q지. R이면 not Q는 없고 Q이면 R인데 Q이면 R 여기 있고 R이면 not P. R이면 not P 있어 없어? 없으니까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